안녕하세요. 비운 뒤 맑은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오늘은 드디어 20화를 녹음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연말이 된 만큼 연말정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통 12월 말이 되면 올해 가장 좋았던 책이나 영화, 공연,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도 하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에도 그런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영국 생활을 돌아볼까 하다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스포티파이를 쓰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한 해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이나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주길래 한번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 청취 나이가 80세라고 나오고 저의 톱 아티스트는 라벨, 바하, 조성진, 드보르작, 시벨리우스 이렇게 5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긴 하지만 이렇게 5명을 꼽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올 한 해 동안 제가 좋아하면서 들은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런 통계에는 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굵직한 순간들, 그냥 통계를 냈을 때 내가 제일 좋았던 순간 이런 것만 뽑기보다는 어쩌면 너무 소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연말 시상식으로 영국 와서 있었던 일들 중에 너무너무 소소하지만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제가 본 것도 있고 느낀 거 또는 냄새 맡은 것, 맛본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지금 저의 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기억하고 싶은 냄새는 바로 이 집 냄새예요. 이 킹스턴에 있는 이 다락방으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제가 플랫메이트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저의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제가 혼자 사는 집이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 냄새가 나더라고요. 집에 열쇠를 따고 딱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그 익숙한 집 냄새가 딱 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냄새라고 할 수 있냐면 양파 볶는 냄새 플러스 버터 냄새 그런 게 주로 나요. 제가 양파 볶는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타닥타닥 하면서 소리 나면서 그 냄새도 정말 좋아해서 양파를 실제로 많이 볶아 먹는데 그걸 또 버터에 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양파 2개를 통째로 해서 캐러멜라이즈 해가지고 뭐 샌드위치처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가끔은 아시아 음식 해 먹은 날은 거기에 간장 냄새가 추가돼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냄새가 딱 집에 들어오면 나죠. 특히 무겁게 양손 가득 장을 본 날에 딱 집에 오자마자 하면서 내려놓고 냄새를 딱 맡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다락방이 너무 좋은데요. 이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다른 곳들은 다 제가 뷰잉을 갔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직접 나와서 집을 소개해 줬거든요. 근데 이 집만큼은 그날 하필이면 에이전트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기존에 이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저한테 직접 자기 방을 구경시켜 줬어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여기 사람 사는 집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벽에 굉장히 예쁜 포스터들이 붙어 있고 창가에는 이렇게 꽃병에 뜨개질로 만든 꽃이 귀엽게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앵두전구를 창문 주변에 쫙 붙여놔서 노랗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3년간 이 집을 되게 아끼면서 잘 지냈는데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더욱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결정을 했죠. 다음 순간은 아침이 기대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다음날 아침 먹을 사과를 떠올렸을 때예요. 저는 과일을 대체로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한다면 사과를 꼽을 수가 있어요. 저를 예외 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인데요. 제가 사과를 워낙 좋아해서 아침마다 꼭 사과를 하나씩 먹고, 옛날에 서울에 살 때도 최대한 제 입맛에 맞는 맛있는 사과를 고르기 위해서 막 청과물 도매시장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서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도 사과를 찾아서 헤매다가 최근에 하나 정착을 했는데요. 리들이라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핑크레이디 사과예요. 이 사과 품종 중에 핑크레이디 사과가 물론 여러 마트에서 다 팔지만 먹어보니까 리들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6개들이로 항상 사서 아침마다 잘라서 땅콩버터랑 같이 먹고 있어요. 그냥 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러다가 부작용으로 땅콩버터에 너무 빠져서 이제는 사과 없이도 그냥 땅콩버터가 눈에 보이면은 숟가락을 들고 그냥 퍼먹어요. 이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한 숟가락 퍼먹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순간은 마트 구경하는 거예요. 마트 구경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특히 영국에도 다양한 마트가 있어서 그런지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서 항상 저는 마트에 가면은 뭐 목적성으로 뭔가 가서 딱 구매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엔 그냥 뭐 올리브영 구경하듯이 방앗간 들르듯이 가서 산책을 하고 와요. 그 중에서도 저는 웨이트로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특히 마감 시간에 가면은 이제 그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걸 가끔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 먹기도 하고, 요즘엔 또 리들에 빠져서 리들에 가면은 뭐 때에 따라서 뭐 크리스마스 테마로 음식을 팔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본 테마 이런 막 일본 과자들도 모아서 팔고 해서 재밌더라고요. 특히 리들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꼭 사서 폴이라는 빵집에서 파는 뺑오 쇼콜라를 사서 그거를 아침으로 먹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음식 얘기로 빠지는데요. 역시 행복하면은 음식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크죠. 저는 요즘에 그릭 요거트를 사서 거기에 꿀을 약간 짜서 뿌리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얹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영국은 베리가 전 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블루베리만큼은 제가 좋아해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톡톡 터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 또 너무 달지도 않아서 꿀이랑 같이 먹을 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에 와서 또 하나 빠진 재미는 차 마시는 재미예요. 제가 원래 카페인에 조금 취약해서 커피는 오후 늦게 마시면 잠이 잘 안 오는데요. 그래도 홍차는 괜찮은 편이라서 영국에 와서 홍차를 많이 마셨어요. 지금도 4종류 사다 놓고 아예 별도의 통에다가 넣어두고 꺼내 먹는데요. 그때 그냥 차를 마시면 뭔가 심심하니까 항상 비스킷을 곁들여서 먹게 돼요. 유명한 워커스 쇼트브레드도 물론 먹고,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건 M&S에서 파는 비스킷인데요. 잼 샌드위치 크림스라는 비스킷인데 라즈베리 맛 그 잼이 들어있고 크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달긴 한데 차랑 마시면 맛있어요. 그리고 90펜스밖에 안 해서 한 1,8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거를 요즘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해 먹으면서 행복했던 순간도 정말 많은데요. 여기 와서 저는 요리하는 재미를 거의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걸 꼽자면 오징어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거를 4인분 정도를 사서 4일 동안 매일매일 다르게 해 먹었던 기억이에요. 제가 그 생물 오징어를 막 찾아서 헤매다가 어느 날 웨이트로즈에서 오징어 세일하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다 주세요, 있는 거 다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다 해먹긴 너무 아까워서 4일에 걸쳐서
매번 다른 레시피로 해 먹었어요. 어떤 날은 리조또를 해 먹고, 어떤 날은 한국식으로 오징어 덮밥을 해 먹고, 어떤 날은 튀겨서 깔라마리를 해 먹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앞에 괜히 막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를 어울리는 걸 찾아서, 예를 들어 깔라마리를 먹는 날에는 막 포지타노 해변가 이런 플리를 틀어놓고 먹었어요. 되게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소하게 행복한 순간을 생각해 보자면, 제가 여기 킹스턴으로 이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바로 이 근처에 살기 때문인데요. 그 친구랑 저희 집은 사실 한 걸어서 30분 정도라서 아주 막 가깝지는 않지만, 제 집 근처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친구가 그 도서관에 자주 오기 때문에 가끔씩 도서관 오는 김에 저희 집에 놀러 와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올 때쯤에 맞춰서 파스타를 하거나, 저번에는 문어를 사서 같이 막 문어를 삶아서 리조또를 해 먹었어요. 그러면 친구는 근처 슈퍼에서 맥주를 사와서 같이 맥주 마시고, 저번에는 막 한국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쥐포도 구워서 같이 먹고, 그렇게 수다를 떠는 순간이 되게 소소하게 행복하더라고요. 확실히 동네 친구가 있는 게 외국 생활을 할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같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우울해지기가 쉬운데, 그럴 때 친구랑 오늘 날씨 좀 보라고 그런 다음에 놀러 올래? 해서 같이 수다 떨면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그 날씨로 인한 우울함이. 반면에 8월에는 정말 날씨 때문에 행복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국에 여행 오기에 또는 살기에 가장 좋은 달을 꼽자면 8월이 아닌가 싶어요. 9월도 좋고 7월도 좋지만 8월엔 정말, 올해 8월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여름이 쾌적하고 좋을 수가 있지 싶었어요. 게다가 해도 늦게 지고 막 9시까지 해가 떠 있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통째로 제 거인 거예요. 나가서 놀 수 있는 하루가 딱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허구한 날 돗자리 챙겨서 세인트 제임스 파크나 리젠트 파크 이런 데 가서 쫙 돗자리 펼치고 혼자 누워서 주변에 걸어다니는 그 귀여운 거위들과 기러기, 오리 이런 애들 구경하다가, 배 깔고 누워서 책 읽다가, 팔 아프면 등 붙이고 누워있다가, 해지면서 좀 서늘해지면 이제 돗자리 접고 장 봐서 돌아오기,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영국에 있구나, 너무 행복하다, 이런 순간이었죠. 반면에 내가 영국에 있구나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이 11월, 12월 급격하게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툭하면 비 오고 아니면 하루 종일 흐리죠. 근데 그 흐린 게 그냥 하얗게 흐린 게 아니라 정말 디멘터가 나올 것 같이 흐린 날씨 있잖아요. 왜 해리포터에 디멘터가 등장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하늘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너무 습하고 비가 와서. 그래서 이건 또 약을 먹어서 없애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또 허구한 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서점 들어가서 목적 없이 책 구경하는 거. 그때마다 항상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터스톤즈나 해차드, 포일스 같은 서점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책들이 일단 표지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또 카드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생일 이런 기념일에 맞춰서 서로 카드 쓰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예쁜 카드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구경하고, 또 언제 쓸지 모르지만 그냥 너무 예쁜 카드가 있으면 사둬요. 그래서 카드를 수집하고 있고, 그렇게 책을 구경하다가 또 옆에 다른, 예를 들어서 카드만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특히 큰 역에 가면
꼭 선물 가게가 하나씩 있는데 가면 또 더 다양한 카드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막 구경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가면 분명히 또 그리워질 순간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미술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영국이 런던은 갤러리나 뮤지엄이 무료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특히나 내셔널 갤러리나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 그리고 V&A 뮤지엄 그러니까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을 자주 갔어요. 막 들락날락 하면서 저번에 봤던 작품 또 보고 그리고 한 작품 앞에 그냥 앉아서 길게 보고 그거 따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저 스스로도 난 되게 지금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소중한 순간이다. 이런 느낌이 그 시간을 보낼 때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더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내셔널 갤러리 가면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말을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 막 반갑고 말한테 막 인사해야 될 것 같고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퀸 엘리자베스 1세의 그림이 있는데 1600년대에 그린 그거를 제가 따라 그리기도 해서 그런지 뭔가 더 익숙해요. 그래서 보면 뭔가 아는 사람 만난 것 같이 인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인 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인 공연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 클래식 공연을 여기 와서 많이 봤는데 그중에 로열 알버트 홀에서 한번 박스석에 앉아서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약간은 시야 제한석이라서 그때 아주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쌍안경을 딱 눈에 장착하고 보면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는 그 활 하나하나까지 잘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홀로 집에 2 그 뉴욕 간 게 2가 맞죠? 1이 아니라 나홀로 집에 2에서 케빈이 나중에 비둘기 아줌마랑 만나서 카네기 홀 다락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몰래 숨어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공연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박스석이 꽤 위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탁 내려다보면서 쌍안경으로 오케스트라 단원 한 명 한 명 관찰하면서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좌석을 사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도 앞으로 공연을 자주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힘들었던 기억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제가 무릎도 아팠고 무릎에 파스를 하도 붙여서 그걸로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고 뭐 샐러리 알러지를 갑자기 발견하게 돼서 샐러리 먹고 목구멍이 막 부어오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제일 이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자면 제 다락방 천장에 머리를 박았던 순간이에요. 그땐 정말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걸 어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딱 머리를 박는 순간 이거는 내가 집 전체를 울렸다 방금 이웃들이 다 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컸어요, 소리가. 물론 제가 박으니까 그렇게 느껴지긴 했겠지만 정신이 아득하고 막 별이 반짝거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피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다행히 피는 안 났죠. 대신 혹이 한 일주일 넘게 갔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밖에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아무래도 이사 다니느라 짐 싸고 맨날 우버 타면서 짐 옮기고 다니던 기억이 있겠네요. 제가 맨 처음에 에어비앤비에 묵으면서 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총 5번을 이사를 했어요. 지금 사는 이 제가 좋아하는 다락방에 오기까지 5번의 짐을 싸고 풀고 우버를 타서 짐을 옮기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만약 다시 영국에 워홀을 왔던 그 날로 돌아간다면 일단 집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알고 에어비앤비를 좀 더 길게 예약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로.
그때 저는 딱 열흘을 예약했는데 그걸로는 저에게는 어림도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벅차올랐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제가 공연을 보러 간 것 중에 관객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국 작곡가이자 그 지휘자 중에 존 러터경이 있는데요. 이분이 새로 작곡한 곡을 관객들이 이제 콰이어처럼 그 객석에 그대로 앉아서 파트를 나눠서 같이 부르고 그분의 지휘를 따라서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가서 실제로 딱 들어가니까 당신은 뭐 목소리 어떤 파트 맡으실래요? 해서 제가 알토 하겠다고 하니까 알토 악보를 주더라고요. 근데 악보가 한 31페이지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었는데 이 존 러터경의 지휘에 맞춰서 차근차근 이제 악보를 읽고 배우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다 같이 맞춰서 노래를 불렀을 때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더 벅차올랐던 순간은 언제냐면, 이렇게 한번 객석에서 경험을 한 이후에 존 러터경의 생일날 그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실제로 이 곡의 초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 프리미어였어요. 이 곡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연에 올리는 순간이었는데 제가 그걸 또 예약을 해서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미 관객으로서 노래 부르는 그 세션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악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악보를 들고 가서 그 초연하는 공연장에서 딱 읽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막 힐끔힐끔 하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내요원이시던 분은 막 제 악보를 딱 보더니 오, 이거 오늘 공연하는 악보니? 대단하다. 이거 초연인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되게 약간 뿌듯하면서. 그러다가 공연이 실제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막 사람들이랑 맞춰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는 정말 이 전문 싱어들의 목소리로 딱 나오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곡을 하나하나 익히고 가서 딱 들으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작곡가고 내가 작곡한 곡을 초연으로 처음으로 이제 듣는 그런 느낌이랄까? 머릿속으로만 구현했던 게 실제로 펼쳐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건 진짜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스시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평소에. 테이블이 6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가끔은 정말 손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유독 사람이 없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알바를 하는 분 이렇게 둘이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마냥 놀 수는 없는 게 셰프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막 놀 수는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그 집기들을 다 닦았어요, 한 번씩. 원래도 잘 닦지만 그날따라 이제 평소 신경 못 쓰던 구석구석 먼지 있는 부분 다 닦고 그다음 막 벽도 닦고 창문도 닦고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다 닦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손님도 거의 없이 그냥 영업이 마무리됐고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전날 굉장히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아놨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깨끗한 상태였는데 그날 딱 마침 뭐라고 하죠? 이 위생을 점검하는 분이 오신 거예요. 인스펙션을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 관할구에서 1년에 딱 한 번씩 랜덤으로 날짜를 정해서 당연히 이 사업주한테 알려주지 않고 딱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음식점이 얼마나 위생이 좋은지 이런 걸 검사를 하는데 딱 그날 온 거죠. 어제 마침 정말 깨끗이 닦아놨는데 그래서 이분이 딱 오자마자 보더니 너희 주방은 정말 깨끗하구나 이러면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냉장고 안에 막 구석구석도 다 깨끗하고 이러니까 크게 막 별로 질문도 없이 몇 가지 체크하고
나중에는 좀 몇 가지 면담을 하더니 그 5점을 주고 갔어요. 그게 최고 점수여서. 그래서 뭐 옛날에도 5점을 받았던 음식점이긴 하지만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연히 이런 일이 있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다행히 제가 영국에 와서 막 그렇게 무서웠던 순간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밤길에 누가 따라와서 뭐 저를 괴롭혔다든지 이런 경험은 없는데 이 공포의 경험은 저에게는 충분히 무서운 경험이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1화에서 이미 얘기를 했듯이 제가 한번 어떤 영국 아주머니의 집에서 묵게 된 적이 있어요. 집을 한창 구할 때 너무 집이 안 구해지니까 또 여러 군데 뷰잉을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마주쳤죠. 제 옆에 어떤 영국 아주머니가 큰 개를 끌고 타셨는데 그 개가 갑자기 저한테 점프를 해서 제 입을 핥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놀라면서 그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그 모든 게 시작된 순간이었는데 그러고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아주머니의 집에 입주를 할까 생각을 하며 그 아주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일간 지내면서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1화에서는 뭐 차마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 아주머니가 약간은 좀 사이비 같기도 하고 좀 지나치게 스피리추얼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 제가 그 아주머니가 여긴 이제부터 네 방이란다라고 지정해준 그 방에 이제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문을 딱 열더니 우리 집에서는 문을 열어두는 편이야 이러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한다든지 제가 불을 2개를 켜고 있었거든요. 스탠드 조명 하나랑 천장 조명을 켜고 있었는데 왜 불을 2개나 켜고 있니? 그리고 네가 지금 켜놓은 그 천장 조명은 블루라이트가 같은 느낌이 난다. 너무 사탄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조명도 아니고 그 아주머니 집의 조명인데도 저한테 왜 이 조명을 사탄 느낌이 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침대 옆에는 굉장히 무서운 에나벨 같이 생긴 사람 인형이 있었어요. 그거 보는 순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고 거실에 나와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이상한 점성술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한테 그 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독립했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딸한테도 자 오늘의 점성술 영상을 보자 이러면서 같이 영상을 보기도 하고 저한테 막 뭐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있니? 우리 그 출장 마사지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받을래?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굉장히 뭔가 좀 불쾌하고 무서운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을 탈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친구네 집으로 일단 대피를 했다가 결국은 완벽하게 탈출을 했죠. 그 아주머니한테 이 집에서 안 지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됐다고 하고 탈출을 했는데 그러고 몇 달간은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이날 정말 공포스러웠는데 그 아주머니를 만났던 그 라인이 있어요. 지하철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 해당하는 어떤 역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굉장히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냄새냐면 뭔가 허브 말린 거를 막 푹푹 찌는 그런 냄새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목욕탕인데 되게 오래된 대중 목욕탕에 갔을 때 그 쑥탕이나 아니면은 허브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는 냄새가 짙게 나는 거예요. 그걸 맡는 순간 약간 이거 혹시 그 아주머니 집 냄새? 하면서 딱 옆을 봤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의 손녀 같이 생긴 어떤 아기가 유모차에 타고 있었어요. 금발머리의 소녀가. 근데 더 공포스러운 건 제가 그때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던 노래가 그 아맛빛 머리의 소녀라고 드뷔시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금발머리 소녀라는 제목인데 그걸 딱 듣고 있는데 옆을 딱 봤는데 금발머리 아기 소녀가 있고 근데 뭔가 익숙해요. 저 얼굴이. 그래서 딱 시선을 돌려서 옆을 봤더니
금발머리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이 아주머니가 키우시는 강아지거든요. 그리고 딱 위를 슬쩍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를 그때는 보지는 못하시고 다른 데를 보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화들짝 놀라서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은 전화 받는 척을 하면서 플랫폼 끝으로 그냥 갔고 결국은 아주머니랑 마주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순간이 정말 이 공포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떠올려보면 역시나 이 아주머니의 집을 성공적으로 탈출한 후에 당장은 제 친구네 집에서 지냈어요. 근데 아무래도 친구가 약혼자랑 같이 지내는 집에 제가 게스트룸에 들어가서 지낸 거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마냥 편안하게 있을 순 없잖아요. 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친구네 집에 너무 오래 신세를 지기도 그래서 3일 정도만 묵고 어떤 트래블로지라는 약간 가성비 숙소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처음으로 짐을 풀고 영국 와서 처음으로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딱 지내던 때, 그때 정말 자유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호텔이 가성비 호텔이어서 냉장고도 방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장을 봐서 뭐 요거트나 이런 걸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창가에 음식을 보관하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막 밤에 덥지는 않아서 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2주간 지내면서 팟캐스트 1화도 녹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국 와서 가장 사치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자면 이거는 9월 초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믿기지 않지만 일주일 정도 런던에 집이 2채였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부자였던 시절이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플랫메이트랑 살던 집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에서 말한 적 있지만 그 플랫메이트랑 잘 안 맞아서 제가 정말 필사적으로 다른 집을 혼자 사는 집을 구해야겠다 하고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킹스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계약 기간이 좀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두 집에 동시에 계약이 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두 집 어떤 곳이든 들락날락 할 수 있었던 상태인 거죠. 심지어 제가 그 기간 이 새 집 계약하기 전날까지는 파리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딱 파리에서 하고 기차를 타고 돌아와서 런던에 왔는데 저한테는 2채의 집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때 웃겼는지. 이렇게 비싼 월세도 비싸고 저는 심지어 그때 직업도 없이 백수인 상태였는데 돈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2집 살림, 그러니까 집이 2채나 있는 상태였던 거. 그런 날이 또 올까요? 제가 집을 2채나 갖고 있는 때가 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왠지 모를 쾌감이 느껴졌던 순간을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파리 여행을 갔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 쇼핑을 했어요. 그때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음식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라파예트 식품관에 딱 들렀죠.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어서 그냥 빠르게 막 카트를 밀면서 버터 어딨지? 이러면서 버터 사고 뭐 제가 또 지롤버섯이라는 이름이 좀 웃긴데 이 버섯이 딱 그때 제철이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이 버섯을 많이 먹더라고요. 노란색 버섯인데 그거를 또 샀어요. 한 움큼 잔뜩 지롤버섯을 샀고 그다음에 막 납작복숭아 이런 거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직원분이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김새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이거 버터 그러면은 녹지 않게 포장 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시간도 없거니와 이제 좀 있으면 기차를 타러 가야 되다 보니까 저 런던 살아서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주셔도 돼요 하고 받아가지고 그냥 기차를 탔어요. 그러고 진짜 몇 시간 뒤에 유로스타를 타다 보니까 얼마 안 걸려서 런던 집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딱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파리에 있다가 진공 포장도 하지 않은 그 음식들을 가져와서 바로 음식을 해 먹었을 때, 지롤버섯으로 리조또를 해 먹었을 때 뭔가 이 왠지 모를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파리에서 갓 사온 음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 먹다니 라는 생각에 뭔가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굉장히 영국스러웠던 순간을 꼽아보자면, 사실 이거는 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 아마 이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르는 거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인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뭐 감사한다는 말 많이, 땡큐 많이 하고 쏘리 많이 한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별게 아닌 일인데도 그냥 사과를 입에 달고 사는데, 어제 제가 알바 끝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어둡거든요, 근처가. 근데 누군가가 계속 저랑 동선이 겹치는 거예요. 되게 외진 길이었는데 막 따라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약간 무서워가지고 슬쩍슬쩍 이렇게 2번 정도를 돌아봤더니, 나중에 그 영국인이 집 근처 거의 다 와서는 저한테 막 쏘리 이러면서 영어로 내가 이상해 보였다면 미안해 이러면서, 나는 저쪽 저 집에 살아 이러면서, 의심스러워 보였을 것 같아 이러면서 Have a good evening lady 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확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사실은 그냥 서로 의심하면서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뒤돌아보면 그 사람도 은근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만 그냥 뭐야? 난 그냥 우리 집 저쪽이라서 가는 건데 왜 나를 의심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서로 그 찝찝한 상태로 그냥 제 갈 길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은 어쨌든 제 마음을 딱 이해를 하고 말을 걸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도 말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좋구나. 이런 거를 전 영국 살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위험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예를 들어 그 지하철이나 뭐 길 가다가 누군가랑 딱 마주치게 됐을 때,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문을 잡아줄 때나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두 마디라도 그냥 나누는 그런 문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좀 더 인간답고 정겹기도 하고, 되게 정겹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 머릿속에 영국은 의외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제가 용기 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면, 이것도 막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건데요. 이거 역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집에 올 때 버스를 타면서 가고 있었는데, 제 앞자리에 어떤 노부부가 이렇게 둘이 붙어 앉아서 핸드폰 하나를 같이 나눠서 보면서 낱말 퀴즈를 풀고 계셨어요. 그 어떤 웹사이트에서 낱말 퀴즈를 풀고 계셨는데, 이게 테마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과일, 그래서 과일 이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바나나, 애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특히 잘 푸시는 거예요. 금방금방 저보다도 빨리 그 글자를 찾으시더라고요. 바나나 이렇게 딱 보이면은 딱 누르면은 그게 색칠이 돼서 맞춘 걸로 되고, 맞힌 거가 되고, 그 다음 테마로 이제 넘어갔을 땐 동물 이름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 막 엘리펀트 이런 거 나오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막 머리를 맞대고 여기 이거 있다, 여기 기린 있다 이러면서 서로 막 맞춰요, 조용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거에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남의 핸드폰 화면 보다가 들키면 민망할 걸 알면서도 그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이걸 풀고 있고 제자리에서 딱 보이니까 이렇게 슬쩍 뒤에서 나도 같이 풀어야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번째 테마로 이분들이 넘어갔어요. 3라운드인 거죠. 근데 거기는 주제가 딱 painters라고 써 있었어요. 이번엔 화가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화가 이름이 은근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잘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티스도 나왔고 호크니도 나왔고 피카소도 나왔고. 근데 이제 그 밑에 얼마나 더 맞춰야 되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한 개만 더 맞히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하나의 화가 이름만 찾으면 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그걸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봤는데
딱 하나의 글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KLEE. 이게 폴 클레라는 화가인데 이게 짧아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못 찾으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카소만큼 유명하지는 않으니까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보이는데 한 10분 동안 이분들이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 너무 내가 주제 넘는 건가? 이분들은 같이 푸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데 내가 답을 알려주는 건 옳지 않은 거겠지? 이러면서 참다가 제가 내릴 정류장이 막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다음 라운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드려야겠다 하고 제가 내리기 직전에 딱 살짝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제가 이걸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뒤에서 봤는데 이 이름이 눈에 띄길래요 하면서 제가 폴 클레를 일부러 구글 검색창에 찾아서 미리 켜둔 화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분 이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말해주니까 막 갑자기 웃으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너가 우릴 도왔구나. 드디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겠어. 이러면서 고맙다고 하시고 저도 막 뿌듯해하면서 버스에서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용기 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은근히 이런 스몰 토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불편했던 순간에 대해서 떠올려 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플랫메이트랑 같이 살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저는 킹스크로스에 있는 어떤 2명이 살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 집들 일반적으로 뭐 플랫메이트들이랑 같이 사는 집을 떠올려 보면 그래도 구조가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뭐 공유를 하더라도 그게 막 방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드문데 제가 살던 그 집은 그냥 약간 4인 가족이 사는 그런 집처럼 방이 2개니까 2인 가족이라 해야겠구나. 그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 플랫메이트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방에서. 왜냐면 저도 화장실 갔을 때 그 플랫메이트가 뭐 키보드 타이핑하는 소리나 그냥 전화하는 소리까지 너무 잘 들렸거든요. 마치 벽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사이가 그냥 괜찮았을 때는 그래도 뭐 물을 튼다든지 하는 식으로 갔는데 나중에 플랫메이트랑 살짝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화장실을 가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가지를 않는 거죠. 집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의 약속이 없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플랫메이트가 늘상 그 방에 있는 거죠. 근데 전 나중에는 화장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찾은 게 야외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말을 잘못할 뻔했네. 그 야외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간 건데요. 혹시 킹스크로스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킹스크로스 역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코올드롭스 야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석탄 하역장이었던 곳, 기차들이 지나가면서 석탄을 떨구던 그런 곳인데 이게 나중에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은 어떤 상업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예쁜 가게들이 입주해 있고 광장도 굉장히 넓고 그 광장에서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복합 공간으로 다시 재편성이 됐는데 이 코올드롭스 야드에 가면은 공중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런 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항상 이 집에 플랫메이트가 있을 때는 집에서 화장실을 못 가고 한 10분 정도를 걸어서 그 코올드롭스 야드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도 너무 막 현타가 오기도 했죠.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석탄을 하역하던 곳에서 내가 나의 석탄을 하역하고 있구나.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음식을 드시고 계시던 분이 있다면 제 말을 잊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떨렸던 순간을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설렜던 순간과는 또 다르겠죠, 이거는. 설렜던 순간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제가 잘 만나고 있는 코기와 데이트를 하던 순간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긴장되고 떨렸던 순간은 언제냐면 토머스 헤더윅이라는 영국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를 통역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오랫동안 계속 그런 굵직한 통역을 맡은 게 처음이어서 잘해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한동안 계속 도서관을 다니면서 그분의 책을 다 읽고 막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통역하는 그날 아침이 밝았는데 뭔가 미리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찍 나와서 그 헤더윅 스튜디오 건물 옆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뭔가 그 헤더윅 스튜디오 안에 그냥 미리 들어가기에는 좀 민망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 밑에 숨어서 막 공책을 꺼내가지고 몰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저 앞에 헤더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가 봐도 딱 그 포스가 느껴졌어요. 왜냐면 약간 한복 바지처럼 느껴지는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 그거에 좀 맞춰서 입었나 봐요, 복장을. 그래서 헤더윅이 지나가는데 머릿속으로는 지금이라도 가서 혹시 인사를 미리 하거나 혹시 사인을 받을 수 있으려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망했다. 진짜 이제 통역을 해야 되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엄청 떨렸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바보 같았던 순간. 이거는 예전에도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면접날 늦잠을 자서 못 간 거. 이때가 제가 영국 와서 사무직을 몇 개를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던 곳인데요. 근데 그 면접이 잡혀있던 날 아침 그 새벽까지 저는 막 면접을 준비를 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고 하도 늦게 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거죠. 그 알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뭔가 지나치게 찬란한 햇살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새벽에 잠든 거 치고는 지나치게 개운한 느낌을 받으면서 일어났죠. 그리고 딱 시계를 봤는데 이미 제가 면접장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순간 정말 저는 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메일을 보내서 저를 살려달라고 잘 이야기를 해봤지만 살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요즘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요. 언젠가 저도 영국 회사에 취직을 할 날이 오겠죠? 여기까지 한번 돌아봤고요. 이제 전 다시 알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떠올려보면 왠지 소소한 재미난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생각나면 가끔씩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워홀 생활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일기를 쓰자예요. 제가 사진을 찍는 거는 워낙 좋아해서 되게 자잘한 것도 사진을 많이 찍어두는 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도움이 확실히 되긴 하지만 사진을 본다고 해서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작은 순간순간의 저의 감상 이런 게 다 생각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느꼈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게을러서 일기를 안 쓰고 막 통째로 몇 주 동안 비워놨던 그런 기간도 있는데 그 기간을 딱 보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했겠죠. 네, 반대로 나 여기 와서 뭐 했지? 영국 와서 내가 이룬 게 뭐지? 한국에 있을 땐 그래도 바쁘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난 뭘 하고 살았나 싶다가도 일기장을 펼쳐서 그냥 하루하루 적어내려간 그 기록들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막 큰 건 안 했어도 크고 작은 일들로 내 하루하루가 자잘하게 채워져 있구나. 그래도 뭔가를 하면서 살았구나. 뭔가를 느끼고 맛있는 걸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느끼면서 살았구나 싶어서 한결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뭐 별거 있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내가 매일매일 느낀 점 기록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성장하고 그런 거겠지.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면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반성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물론 달라지고 싶은 점도 정말 많기는 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점도 많기는 한데 그런 거는 앞으로 차차 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니까요. 좋게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와 저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재미난 일을 많이 벌여보고 한 번 버린 일을 좀 끝까지 가져가 보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2026년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 전에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화 21화가 될지 아니면 시즌2 1화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1월 초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안녕.